정말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곳 이동 디톡스 힐링 캠프에서도 뭐 설악산 공기까지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합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이동 프로그램에 윤향수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여자분이지만 시내버스를 한 20여 년 동안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여보, 여기가 어디야? 여기 처음 오는 길 아니야?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부인이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던 자기 시내버스 노선에 길을 걸으면서 여기 처음 오는 길 아니냐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이 검사를 했더니 공간 인식 능력이 벌써 20%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치매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자기를 보고서도 선생님은 누구시냐고 할 날도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치매뿐만이 아니에요. 지방간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요로결석에 온 몸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딱 일주일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이제 이 프로그램대로 실천을 하고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 72kg 나가던 체중이 3개월 만에 52kg가 됐어요. 3개월 뒤에 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3개월 만에 외적인 모습도 놀랍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치매도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여기 머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내친 김에 대학도 다니자.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서 얼마 전에 4년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거 따라가기도 힘들 텐데 그 사이에 자격증을 10개나 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간도 완전히 사라지고 고혈압도 약을 끊고서도 완전히 정상 혈압이 나오고 고지혈증도 사라지고 요로결석도 사라지고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 이 짧은 한 주간이 이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거짓말 같은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는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저녁에는 디톡스를 하면은 만병치료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질병들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을 보따리채 끄집어서 던져 버릴 수 있는 최첨단 의학 방법 중에 하나가 디톡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톡스를 하면은 만병치료의 길이 보인다. 어떻게 이리 거창한 말을 서두부터 꺼낼 수 있을까? 한방에서는 만병일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무슨 뜻입니까? 만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은 결국은 한 가지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5,000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방에서, 양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지구상에는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들이 자그마치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모든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갑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폐암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폐암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피는 사람들에게 찾아올까요? 담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데, 담배 연기 속엔 적어도 4,000종류 이상의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내 몸을 건강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습니다. 백혈구가 그 속에 들어있는 독소들을 분쇄하고 분해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무기를 쏟아부어요. 담배 한 가지 폈을 때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자그마치 100조 개나 된다라고 하는 문헌을 봅니다. 쇠도 산소에 의해서 녹쓰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폐 유전자를 망가뜨리면서 폐암, 폐렴, 폐기종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폐암도 무엇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간경화증은 뭐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면 그 속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독소를 쪼개면서 이 해독을 하는데 알코올을 이산화탄소, H2O 물,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로 쪼개는 것이 해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부드러운 간을 막 두들겨 패니까 여기 부드러운 손이라도 하루 종일 나무를 내리치면 여기에 뚝살이 생길 거예요. 간이 자갈처럼 뚝살이 생긴 것, 그게 바로 간경화증입니다. 간경화증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백내장, 뭐 많이 바라보면은 백내장이 생긴다고 그래요? 햇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이 여기로 날라오면 여기에 삼중항산소라고 하는 산소가 떠다니는데 그 자외선이 삼중항산소를 한 방 땅 치면은 얘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뭔가 짝을 잃어버린 산소예요. 그 짝을 잃어버린 산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 눈에 있는 수정체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뭔가 뜯어먹어 버리면은 여기가 허옇게 녹슬어서 보이지 않는 질병, 그게 바로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백내장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뇌졸중은 어떤 음식 많이 먹으면 더 잘생길까요? 고기 많이 먹으면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포화지방이 대부분이에요. 고기 속에는 또 혈관을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어주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막혀서 뇌경색이 오든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린 혈관이 그 높아진 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찾아오면서 이름하여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옛날에는 콜레스테롤만 높으면 이런 게 오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300인데도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밖에 안 되는데도 쓰러져서 지팡이 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여러 종류가 있다. 혈관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싹 긁어서 청소해주는 HDL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리고 이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을 혈관 벽에 붙여주면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 모든 콜레스테롤을 다 합한 것이 토탈 콜레스테롤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왜 뇌출혈 같은 질병이 찾아오는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만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LDL 콜레스테롤에 활성산소가 달라붙으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여러분, 혈관에 요 피가 흘러다니는 내면적을 뜯어서 보면은요, 미끈미끈한 점막세포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설령 LDL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이 LDL 콜레스테롤은 쭈루루루루 그냥 흘러가지 거기에 달라붙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에 활성산소가 달라붙으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고, 이 산화 콜레스테롤은 활성산소가 아무리 미끈미끈한 점막세포랄지라도 그것을 찢어냅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파고들어가 쌓여요. 동맥경화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LDL 콜레스테롤이 얼마냐, 토탈 콜레스테롤이 얼마냐, 이것에 의해서 심장병, 뇌졸중 이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거기에 활성산소가 얼마나 달라붙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증 이 모든 질병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암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생긴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밤새 강의해도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이거예요. 도대체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이길래 이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고 우리를 괴롭힐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짝이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암놈이 있으면 수컷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요. 앞면만 있는 손바닥 혹시 보셨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음과 양이 하나로 짝을 이루면서 있을 때에 조화를 이루면서 딱 그 자리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물질이 원자 차원에서 이렇게 짝이 맞지 않든지 전자 차원에서 짝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라도 쪼개보면 그 한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에 전자가 떠돌아다니는데 플러스 전자가 있으면 무슨 전자도 같이 떠돌아다녀요? 마이너스 전자. 짝이 맞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요. 그런데 여기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았든지 발암물질로 한 방 맞았든지 플러스 전자만 있고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마이너스 전자가. 특별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이렇게 불안정한 물질들 중에서 산소가 짝을 하나 잃어버린 물질이 가장 우리 몸을 망가뜨리면서 질병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딘가에게서부터 자기 필요한 걸 뜯어내서 자기가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여기저기 활성화되어서 돌아다니는 물질이다. 그래서 활성산소, 활성화된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음식과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공기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과 함께 이런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오면은 뭔가 플러스만 있지 마이너스 하나가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자기 짝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위 벽에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도 쪼개보면 핵이 있고 양전자, 음전자가 있어요. 저기 있는 저 마이너스 하나 뜯어다가
여기다 딱 맞추면은 내 잃어버린 갈비뼈 찾은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가차없이 이 위 점막 세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마이너스 전자를 뜯어서 자기 빈자리에 딱 채우면은 드디어 행복한 거예요.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활성화될 필요가 없어요. 얌전한 산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위벽 세포가 찢어진 거예요.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위벽 세포가 또 다른 불안정한 활성산소 같은 물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또 그 옆에 있는 세포에서 하나를 뜯어옵니다. 그 옆에 있는 세포가 또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세포에서 하나 또 뜯어와요.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다르게 붙는 거예요. 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위장 질병이고, 허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폐질환이고, 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암질환이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런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모든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디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는가? 질병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썩은 줄기, 썩은 잎사귀, 썩은 열매가 맺히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을 만든 가장 밑바닥의 원인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메마른 잎사귀 하나 둘 따 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어떤 원인에서 올라온 증상이 있는데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따내도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치료 방법을 증상에 대해서 치료제를 공급한다 해서 대증요법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아파, 이건 증상입니다. 머리가 아픈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아프면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그냥 진통제 주고, 기침이 나와, 기침이 나오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해요. 원인은 몰라, 그냥 기침 안 나오는 약 먹고, 이런 식으로 이 증상을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했더니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암이 독버섯처럼 올라왔어요. 원인이 있을 텐데 잘라내면 될 거 아니냐. 독버섯 잘라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가보면 하나가 10개가 되어서 올라와요.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제 증상 쫓아다니면서 잘라도 또 올라오는 이런 정말 헛심키는 치료하지 말고,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원인을 뿌리채 뽑아버리자. 그러면 불치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는 원인요법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여기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우선 첫날이니까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 좀 난장판이 좀 벌어진 것 같죠? 뭔가 냄새나는 이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와가지고 배수로가 막혔는지 그냥 철철철 넘쳐가지고 방에 쫙 번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부터 닦아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닦아도 끝이 없을 거예요. 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일단 수도꼭지부터 잠궈야만 됩니다. 어디 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느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번, 일단 수도꼭지부터 잠궈야지. 걸레 가지고 와서 여기 닦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조금 모질한 거예요. 노력 아무리 많이 해도 모질한 겁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어요?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배수관이 막혔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막혔는지 찾아서 그 막힌 배수관을 뚫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방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종류의 물질이냐에 따라서 효소가 달라요. 세탁소 가면은 단백질성 때인지 지방성 때인지에 따라서 쓰는 효소가 다릅니다. 막 이 돌적이가 빨갛게 녹이 슬어가지고 열 때마다 삐그덕거리는데 빼바로 안 문질러도 돼요. PB1이라고 하는 거 찍찍 뿌리면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빨갛게 다 녹아나와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닦아야 되는지 잘 효소를 찾아서 얼룩진 방을 마지막 싹 씻어버리면 깨끗한 방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의 이치나 내 몸의 이치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뭔가 병이 들었어요. 병들게 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독소가 있어야 될 때 있지 않고 여기저기 차고 넘쳐 내 세포의 방을 다 더럽히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수도꼭지부터 잠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소가 많이 있는 음식을 자꾸 집어넣어서 생긴 질병이라는 거예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를 계속 몸속으로 집어넣고 있으면서 생긴 간경화증을 뭐 한다고 그게 낫겠어요? 일단은 그걸 잠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독소가 많은 거 따지지 않고 먹어서 이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좀 잠깐 안 먹어야 순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며칠 동안 수도꼭지를 잠글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금까지 먹던 것 때문에 독소가 쌓여서 질병이 생겼어. 그러면 잠궈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먹던 삼겹살도 이제 안 먹어요. 오징어 뒷다리도 우선 안 먹어. 뭐가 안 좋은지는 나중에 이제 알더라도 일단은 안 먹어야 돼.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막힌 배수로를 뚫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혈관이 막힌 건지 간에 담관이 막힌 건지 그 막힌 것을 그 독소 때문에 찌들어 가지고 막혔으니까 그걸 디톡스, 톡스, 이 독소를 딱 뚫어서 버리는 걸 디톡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디가 막혔는지 막힌 부분을 뚫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옛날에 잘못 먹은 그 독소가 여기저기 막 세포에 얼룩져서 나타난 질병을 이거 두 개 고쳤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싹 걸레로 닦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배울 텐데 오토파지 걸레로 이미 옛날에 뭘 몰라서 먹었고 그래서 들어온 독소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하면 그걸 한번 싹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도 깨끗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쌓인 독소냐에 따라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있는데 전신의 우리 세포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니까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이 바로 심장 근육인데 근육이 쫙 움직이려면은 근육 세포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이게 움직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육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혈관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장에 굵은 혈관 세 가닥이 이렇게 임금님 관처럼 혈관 근육을 감싸고 있으면서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관의 모양을 가진 혈관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맛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많은 것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그 콜레스테롤이 요 관상동맥에 달라붙었어요. 활성산소와 함께.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넓었었던 혈관 그 속이 콜레스테롤이 자꾸 달라붙다 보니까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래서 살살 내리막길 걸어갈 때 정도는 그 정도는 이 장단지에 뭐 피를 보내줄 만큼 살살 품어줄 수는 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는 더 많은 피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한 영양분과 산소가 좁아진 이 심장의 혈관으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막 푸두둑 푸두둑 떨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 협심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옵니다. 이것도 결국은 증상에 지나지 않고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증상 쫓아다니지 말고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도꼭지 잠궈야 됩니다. 지금까지 뭘 모르고 독소가 많은 걸 먹었다면 일단 그걸 잠궈야 돼. 먹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뭘 뚫어야 된다? 막힌 관 뚫어야만 됩니다. 디톡스를 하면은요, 그 관상동맥에 붙어있던 요 콜레스테롤 덩어들이 싹 녹아가지고 나옵니다. 수술 날짜 다음 주 하고 받아놓은 사람 수술하기 전에 여기 일주일만 있다 가십시오.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중증 심장병 환자들이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이 혈관에 쌓인 독소가 싹 청소가 되면서 계단이 아니라 울산바위까지 달려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정도로 치료드린 예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그 심장이 이미 넘치는 독소 때문에 여기저기 망가진 것, 그걸 또 효소나 이런 걸로 잘 또 오토파지로 갈고 닦으면서 깨끗이 보링을 한번 해주면 완전히 젊은 사람 심장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만화책 그냥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백투에덴에서는 너무나 많이 보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이런 집회를 많이 하는데 칭다오, 청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띵첸쿠이라고 하는 38살 먹은 남자분이 혼자는 못와 보호자가 있어야 돼. 심장 혈관이 얼마나 다 막혔는지 여기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세 가닥의 관상동맥 중에서 거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여러 군데입니다. 한 군데 정도 되면 스텐트 껴서 어떻게 좀 통하게 하겠는데 여러 군데가 끊어질 정도로 막혔어요. 그래서 이분의 증상은 평지를 걸어도 90m만 걸으면은 여기 장단지에 있는 피가 다 고갈이 돼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가 터질 것처럼 푸드덕거립니다. 거기다가 혈관만 막힌 것이 아니라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는 질병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5시간 차를 타고 그 부인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어딜 가도 이 정도면 손도 못 댑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첫날부터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그런데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원인 때문에 생겼으니 원인 제거하면 치료되겠지. 맞아. 나는 거기 막힐 수밖에 없는 것만 먹었어. 다리 달린 것은 책상 다리 빼놓고는 다 먹었대. 들어보니 자기는 그 병 안 걸리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걸린 거구나. 그러면 이것만 수도꼭지 잠그고, 비록 이렇게 막혔을지라도 여기서 주는 요게 효소가 이거 싹 디톡스 해주는 거라는데 해보면 소망이 있겠네. 그러면서 맞춤식 효소로 마지막 심장 판막까지도 싹 청소를 했어요.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청도에 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아주 험한 바위산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밥 안 먹는다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풍을 노산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안 간대. 아니 왜 안 갑니까? 저는 운동장을 걸어도 90m만 걸으면 쓰러지는 사람인데 제가 산을 가면 심장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중국인 의사하고 가서 의사 나하고 이분하고 두 명이서 당신 옆에서 꼭 대동을 할 테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라. 만약에 당신이 못 가면 우리도 거기까지만 가고 당신 끝까지 돌볼 테니까 가는 데까지만 가자. 그래서 끌고 갔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분이 이상합니다. 그냥 깜짝 놀랐어. 무슨 발작이 일어난 줄 알고.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내가 90m만 걸어도 쓰러져야 되는데 왜 지금 1km를 가도 이게 멀쩡합니까? 아 그래요? 그럼 조금만 더 갑시다. 이제 산이 나타났어요. 건강한 사람도 헉헉거려요. 한참 올라가다 이분이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왜 아직도 안 터지느냐는 거예요. 그 좀 더 가보자. 한 번도 안 쉬고 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찍었어요. 한 주일이지만 저는 하고 한국으로 왔고 한 달 뒤에 이 사진과 함께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살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LA 갈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지. 그대로 했어. 그대로.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평지를 걷지도 못했던 분이 매일 아침 6km씩 마라톤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해요. 이번에 여기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렇게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이 독소를 뜯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주에 매일같이 디톡스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의학이 불치병을 치료하는 테라피로 발견한 것을 매일같이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망의 밤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디톡스 스위치가 켜지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에너지가 일정량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 몸의 여러 장기가 서로 자기가 먼저 쓰겠다고 싸웁니다. 아버지가 월급 딱 받아가지고 오면은 첫째, 둘째, 셋째 다 자기 거 중요하다고 한바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붙어 있어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좀 돌아가야 되겠어요? 두뇌 안 돌아가면 나머지 멀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뇌의 개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넘버 1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움직여라 했는데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소화계가 먼저일까요? 움직이는 요 운동계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자, 운동계가 먼저일 것 같아요? 소화기계가 먼저일 것 같아요? 소화기계? 소화기계가 먼저일까요? 왜? 소화를 시켜야 장단지에 뭐 에너지를 보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한국에서 유치원 나온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장단지에서 쓰는 포도당은 지금 먹는 포도당이 아닙니다. 아까 점심 때 먹은 포도당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밥을 지금 한 사발 먹자마자 저쪽 산에서 호랑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위급 상황이죠. 이렇게 위급 상황일 때는 위장계가 먼저여야 될까? 운동계가 먼저여야 될까? 예를 들어서 위장계가 야 소화시켜야 너도 에너지가 있지. 그러면서 요거 다 소화된 다음에 그 다음 너 써라. 그러면은
호랑이한테 먼저 전체 다 소화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운동계가 먼저이도록 창조주는 만들어놨어요.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소화기계는 양보를 해요. 소화가 딱 멈춥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소화기계가 움직이지만 밥 먹자마자 달리면은 소화기계는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어떤 세포라도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굴뚝에서는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 끓음이 나와요, 독소가 나옵니다. 그게 쌓이면 또 질병이니까 해독계도 또 있어야 되는데, 해독계는 언제 순서가 붙어 있을까? 여러분, 손님들 와서 한참 밥 먹는데 청소한다고 빗자루 가지고 오는 사람 있어요? 언제 해요? 다 간 다음에. 해독계는 제일 뒷편에 순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질병이 생길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머리를 많이 써요, 안 써요? 너무 많이 쓰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두뇌계가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 에너지는 딱 일정량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막 아랫배 부둥켜 안고 나올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소화기계가 너무 많이 먹어,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에너지가 딱 일정량 정해져 있는데 해독계에 사용될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독소가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병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질병이 치료될까? 앞에 많이 쓰는 친구들이 조금 절제하고 해독계로 좀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이 치료의 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투에덴은 크게 두 가지를 해요. 두뇌계, 잠깐 일손도 좀 놓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짐 다 내려놓으면서 두뇌계가 현저하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난생 처음으로 밥을 안 먹어봤어. 처음으로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여기서 뭘 먹는데 소화 다 된 거 주는 거예요. 위장이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소화기계가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두뇌계가 절약을 하면서 이제는 해독계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면서 내 몸에 평생 누적된 독소들을 싹 청소해주면 질병의 원인이 나갔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디톡스가 지금까지 잘라내고 약으로 죽이고 이런 방법 가지고는 불치병이라고 도장 찍어놓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세포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세계적인 이 논문에 2012년 2월호에 이 디톡스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 에너지가 있는지를 여기다 발표를 했어요. 패스팅, 이건 금식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미킹, 흉내내는 다이어트. 금식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금식은 아무리 치료해 준다고 해도, 하라고 해도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금식은 아니고 뭘 좀 먹기는 먹는데 거의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 정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게 정확히 이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안 먹는 건 아니고 그냥 금식이라고 얘기할 정도 금식을 흉내내는 음식을 먹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보통 2000kcal 하루 소비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2000kcal 정도를 먹어요. 그보다 더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고 못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인데 2000kcal를 쓰면서 여기 논문은 900kcal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아니지만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2000kcal를 쓰면서 900kcal만 먹으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1100kcal가 부족해요. 내 몸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이 있을 때는 사과 반절 정도 썩은 것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쳐다도 안 보지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반절 썩은 사과라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갖다 어떻게 할까요? 썩은 것까지 먹으라고는 안 해요. 썩은 거 딱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 싱싱한 거라도 먹으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1100kcal 부족한 것을 내 몸 구석구석 쓰레기 더미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염증 세포가 있어. 그것도 쪼개보면은 단백질입니다.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논문에서는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1형과 2형이 있지만 2형은 그래도 어떻게 해보는데 1형은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랑겔한섬 베타 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와요. 이건 완전 불치병으로 도장 찍혀진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디톡스를 했더니 보니까 췌장에서 랑겔한섬의 베타 세포라고 하는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하나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뜯어서 태우더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뜯어서 태우니까 이빨 잘 빼면 새로운 이빨 나오듯이 여기 보니까 regeneration, 그 썩은 세포를 딱 먹어치웠더니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reverse diabetes, 그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 요 당뇨병이 reverse, 호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잘라내고 지지고 볶는 방법 가지고는 불치병으로 알고 있지만 이 디톡스를 하게 될 때에 그 신장의 망가진 세포, 세뇨관의 염증 세포 다 뜯어서 청소해주면 우리 몸은 어떤 세포라도 재생력이 있어요. 뇌세포까지, 신장세포까지. 그러면서 놀랍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디톡스, 해독학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제가 미국에서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에 와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할 때 전화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디톡스가 뭡니까? 디톡스가 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디톡스는 그냥 살 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역사가 깊어요. 특별히 18세기 후반에 약을 이제 개발하는 의료진들이, 약은 일종의 독소 아닙니까? 이것을 먹으면 이 독소가 분해돼서 땀으로 소변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괜찮다, 이런 것을 증명해 줘야만 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동물을 가지고 어떤 독소를 먹었는데도 처음에는 막 아프고 설사하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니까 왜 멀쩡하니 걸어 다니느냐, 그게 이 수용성 물질로 풀어져서 소변으로 다 배설됐으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해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1773년에 드디어 그게 진짜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 독소 중에 히프루산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갔는데 그게 물에 녹는 히프루산으로 딱 변해가지고 소변으로 나온다는 것을, 히프루산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잡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해독학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47년도에 R.T.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 몸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독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모든 의학 교과서에 이분의 논문이 그대로 지금 등재되고 있어요. 아, 그때 어떻게 이렇게 발견했는지 몰라요. 간의 해독, 그때 논문에 나온 거예요.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을 거쳐서 이 모든 독소가 싹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의 메커니즘이 벌써 1947년도에 규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분이 쓴 논문을 보니까 왜 이 학문이 필요했는가 하면은 이 약학과에서 공부하는 독성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게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연구를 했을까? 약을 하나,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 독소가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이 약을 어느 정도 양을 줘야 되는지, 또 독성이 있는 건 알지만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해독이 돼서 며칠이면 싹 풀어지는지, 요걸 증명해야 약으로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달한 학문인데, 실험을 이 약을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은 건강한 사람에게 실험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이 약을 먹였더니 힘들다고 하지만 며칠 있으니까 이제 해독이 돼서 괜찮잖아요. 그런데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을 거쳐서 이게 싹 해독이 된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찾아내고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건강한 사람들보단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는데, 아니 모든 사람 몸속에 독소가 들어와도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을 거쳐서 싹 해독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내가 만나는 이분들은 왜 그게 가동이 되지 않아서 그 독소가 축적되고 이 질병이 찾아온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게 아니고, 뭔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디톡스 시스템은 있을 텐데, 자세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쪼개보면 8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독소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 고개 넘어갈 때마다 도와줘야 되는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야 돼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 영양소들을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몇 번째 고개를 못 넘어가면서 축적이 되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해독 시스템이 있지만은 그 8군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먹이되, 아까 수도꼭진 장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거 먹는 거 며칠 안 먹으면서 뭘 먹는데 칼로리만 900kcal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영양소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했더니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치료 암전문 요양병원을 30년 전에 여수에 설립을 할 수 있었고, 또 에덴병원도 그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아주 간단하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독소가 해결이 되는지, 나는 어떤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가서 이 질병이 왔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아리랑 고개는 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가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먹으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머니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 여기서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다 먹지 말고, 얘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독소가 많은 거냐 적은 거냐 한 번 더 물어보고, 독소가 많은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파수꾼 세워놓고 노 땡큐, 그러면 디톡스 끝난 거예요. 독소 들어올 이유가 없고 질병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리랑 고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꿀꺽 독소가 들어오면은 두 번째 방어 전선은 장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왔어도 쭉 항문으로 나가버리면 끝나는데, 여기 장에는 영양소가 들어가는 문이 육모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군이냐 적군이냐, 내 몸에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를 잘 구별할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놓고 들어오는 것마다 내 몸에 좋은 영양분은 내 몸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쁜 독소는 항문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만 하면 여전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도 아군 적군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세포가 무슨 세포입니까? 면역세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면역세포의 70%가 여기 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세포까지도 연약해져서 여기가 또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육모를 타고 몸속 깊숙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 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차 방어전선을 또 펼쳐야 되는데, 이것은 해독의 장기, 간에서 이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몸속으로 들어온 독소는 기름 보따리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지용성 독소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다 몸속으로 들어온 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일단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요. 드디어 1단계 해독이 시작이 되는데, 1단계 해독은 기름 보따리 속에 숨어 있으니 거기서 끄집어내야 뭐 어떻게 처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용성 독소의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만드는 것을 윌리엄 박사는 그걸 1단계 해독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절로 기름 보따리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윌리엄스가 발견한 것은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도와줘야만 이 아리랑 고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먹기는 먹었는데 효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음식을 먹어서 이 1단계 해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이 효소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드디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지는데, 이때 문제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기름 보따리를 효소의 도움으로 부시락 풀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어마하게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활성산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다 뜯어먹어 질병을 만들어요. 질병 치료하려다가 잘못하면은 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병을 얻어요. 단어는 똑같은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잘못된 디톡스 하면 몸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윌리엄스는 이것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온다고? 그러면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요것만큼은 처리해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무력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900kcal 먹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주스 아니면 항산화 효소를 먹는 거예요. 자, 이걸 대체를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히려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단계 해독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2단계 해독은 뭔가?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졌는데 얘를 몸 밖으로 버려줘야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소는 이 좋은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안 나가려고 버텨요. 그래서 포승줄로 묶어야 된다라고 윌리엄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것을 포합 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어줘야만 이 아리랑 고개가 넘어가지, 절대로 물만 마시는 디톡스로는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음식을 먹으면 살은 빠져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꿀만 마신다든지 수박만 먹는다든지 포도만 먹는다든지 살은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이라도 한 가지 음식으로 여기 디톡스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포도 하나만 만들지 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겠어요?
연구해 보면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종류로 보면 더 많은 걸 먹습니다. 디톡스 할 때. 여기 필요한 것들을 이 포함 영양소들을 또 다 먹어요. 그러면은 물에 녹는 독소가 됐겠다. 포승줄로 묶었겠다. 딱 끌어가지고 흐르는 임파관에까지만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혈관까지만 올려놓으면은 흘러 가다가 구멍만 보이면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뭐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 옆에 있는 땀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땀으로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땀을 흘려야 될까요? 안 흘려야 될까요? 흘려야 돼요. 안 흘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차라리 그냥 혈관벽에 붙어 있을 때보다도 1단계 해독으로 딱 떨어뜨려 놨는데 아직 몸 밖으로 버리진 못했어. 그럼 얘가 혈관을 타고 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뜯어낼 때 더 아플 수도 있고, 혈관에 떠돌아다니면서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버려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운동을 하든지. 근데 환자들이 땀날 정도로 운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활용합니다. 백투에덴은 수치료, 찜질을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족욕을 하든지, 하여튼 땀을 하루에 한 번씩 쫙 빼줘야 돼요. 여러분, 디톡스 하는 동안에는 너무 친한 척 그냥 가까이 입을 대면 안 돼요. 독소가 그냥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나와. 입에서 썩은 내 나는 사람들 많아요, 환자들은. 그래서 빨리 땀으로 빼줘야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백투에덴에서는 이 찜질 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까지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한 번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빼줘야 힘들지 않게 진행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첫날이라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조직에서도 독소가 뜯어져 나오겠죠. 그러면은 정맥으로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쓰레기 재처리장인 신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세뇨관에서 아직도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해 가고, 쓸모없는 독소는 오줌보에다가 모았다가 무엇으로 버리면 돼요? 오줌으로 버리면 돼요. 이번 기회에는 오줌을 많이 쌀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싸야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 효소 중에 소변이 잘 나오도록 해주는 그 효소물을 먹는 거예요. 또 간에서 해독이 된 장기는 쓸개에다 모아놨다가 쓸개의 관을 타고 십이지장으로 버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소장, 내장, 직장과 함께 어디로 버려주면 되겠어요? 대변으로 버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대변을 잘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대변은 지금 먹은 게 나오는 거 아니죠? 어제 먹은 게 지금 먹는 음식이 밀어내 가지고 나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디톡스 할 때 안 먹어, 밥을. 다 합해도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변이 나갈 게 없습니다. 그래도 독소를 버려줘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는 관장을 합니다. 근데 관장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할 수 없이 관장을 해봤어요. 안 해보고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장을 계속 몇 달을 하면은 우리 몸 세포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생물이 장에 살고 있는데 얘들까지 다 쓸려 내려가요. 미생물계가 깨지면서 없던 아토피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다시 디톡스하면서 치료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디톡스를 관장을 안 해요. 안 하는 대신에 자연적으로 숙변과 함께 변으로 독소를 나가게 하는 효소를 먹으면서 일주일 내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변이 나오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8군데의 핵심 포인트를 잘 생각하면서 디톡스를 해야 될 텐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입이 참 중요하죠. 구강 디톡스가 이루어져요. 지금은 조미료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만 빼면 못 먹겠다고 국그릇 날아가요. 여기 미류에 다 찌들어가지고 아무리 짜게 싱겁게 먹으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디톡스 딱 사이라면 일단은 구강이 다 디톡스가 돼서 소금 하나도 안 줘도 없어서 못 먹지 다 잘 먹어요. 디톡스 해볼만 합니까? 예. 또 간 디톡스를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지 말고 간에 있는 것을 싹 청소를 해서 버려주는 간 디톡스가 일어나고, 혈관에 붙어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 기가 막히게 청소가 됩니다. 혈관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통 금식이나 이런 걸 하면은 얼굴이 그냥 아주 꾀죄죄합니다. 그런데 백퇴된 디톡스는 얼굴이 더 빛이 나요. 다 독소 빠져나가니까 더 빛이 나요. 피부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또 신장을 싹 청소해서 오줌보까지 청소해서 오줌으로 버려주는 효소를 먹으면서 신장 디톡스를 합니다.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설악산에 신장 기능이 15% 남은 사람, 16% 남은 사람, 20% 남은 사람, 30% 남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올까? 최근에 신장 연구를 보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 방법을 하는 겁니다. 디톡스와 함께 좋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신장 디톡스를 합니다. 또 장이 문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을 완전히 환골 탈퇴시키는 장 디톡스를 합니다. 50년 동안 설사를 주룩주룩 하던 사람이 탁 치료가 돼가지고, 설사 때문에 직장을 55세 때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55년 만에 이게 치료가 돼갖고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치료 원리 매일같이 맨날 디톡스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할 게 많아요. 매일 저녁마다 이런 치료 방법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기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이해하시고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말은 똑같이 디톡스라고 하지만 디톡스는 안 먹으면 진행이 돼요. 1단계까지는 진행될 수 있어요. 2단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처리해 주는 걸 전혀 개념도 없이 하면은 하다가 병들어요. 죽었다는 소식도 저는 여러 사람 들었습니다. 백퇴된 디톡스는 뭐가 다른가? 디톡스가 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논문 원저를 가지고 다 뽑아낸 거예요. 제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해보면 무슨 주스 하나 가지고 뭐 열매 하나 가지고는 이 디톡스가 어디는 좀 되고 안 한 것보단 좋을지 모르지만, 짧게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는 안 먹는 게 아니고 평상시 밥을 먹어도 결핍되기 쉬웠었던 영양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히려 더 먹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1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 수많은 효소에 어느 하나 효소가 아닙니다. 수많은 효소들, 그리고 또 1단계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해결해주는 항산화제를 먹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또 수갑을 채워주는 포함영양소를 먹어줘야 되고, 배출할 때 얘들이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해답을 전혀 찾지 못한 이 디톡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잘 빠져주도록 여러 가지 천연 치료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것을 독소,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를 잘 제거해 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희 씨가 설악산 백패든 힐링 캠프에 오셨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뭐 이 병원 저 병원 큰 병원 다 다녔는데 이분은 뭐 통증은 제일 아픈 부분만 우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관절 허벅지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가보고 안 나서, 또 허리가 통증이 있어서, 옆구리가 통증이 있어서 몇 년을 진통제로만 살고 약은 없는데 진통제 먹어도 통증이 안 가셔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통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섬유 근육통 환자 같아요. 이건 통증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어느 정도 아파요? 그러면 아기 낳을 때 통증은 저리 가라래. 전갈이 쏘는 것 같은 통증이래요. 언제 아파요? 24시간.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꼬박꼬박 셉니다. 잠 못 자요. 거기다가 이석증이 있어서 그냥 자꾸 어지럽고, 발목은 또 붓고, 못 걸어. 못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달 이상을 강당에 하루도 못 나와요. 침대에 누운 채로 그냥 있는 거야. 근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여러 해를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에만 누워 있었어도 스피커로 강의는 듣고 디톡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독소들을 싹 빼주면서 이분이 4개월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다 없어져서 지금 마지막 날 걸어 나와가지고 감정하는 장면이에요. 통증이 싹 사라지고 발목 부종 싹 없어졌고, 이석증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제 안 돼. 한 15년 알아서 이게 돌멩이가 귀에서 떨어져 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뭐 어지럽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잠잠한 걸 알아서, 근데 이것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싹 없어져 가지고 이분이 대굴대굴 둥글어 봤대. 그래도 괜찮대. 우리 유튜브에 보면 이분 감정이 나와요. 대굴대굴 둥글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걸어 다니고 피골 계곡도 올라갔다 오고,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을 한 군데 가로 여러 군데 다녀도 하나도 차도가 없었던 질병이 딱 한 달 지나면서부터 좋아지더라고요. 뿌리 뽑는다고 4개월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이제 코로나도 해방이 됐겠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은 나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같으면 뭐 세종문화회관에 뭐하러 가? TV로 보고 끝나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예? 지식 정보는 들어갈진 모르지만은 이 마음이 틀려요. 예?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분들은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다니시면은 의과대학 몇 년 다닌 것보다 적어도 내 질병을 관리하는 데는 더 필요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은 그냥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전부 국제 논문에 나온 것만 저는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이미 30년 동안 수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치료된 임상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울산에서 특별히 우리 이병주 목사님과 이게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풀어져가는 모양이 달라요. 저는 오늘 딱 왔지만 이렇게 준비를 잘한 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이병주 목사님하고 이 여러분들 특별히 세울산 성도님들과 함께 이 코로나가 딱 해방되자마자 청와대하고 짜고 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잔치를 치룰 수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 울산에
새 일꾼들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의 잔치를 펼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에 여기 또 맨발 회원들도 많다고 목사님이 많이 자랑을 하셨는데, 우리 제 유튜브에 걷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전국의 맨발 회원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운동이 나 하나 좋아지는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기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